침수차로 결론이 난다면 환불을 해준다. 그거를 꼭 명시를 얘기를 해가지고 차량 구입을 하신다면 더욱더 안전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영상을 틀면서 보면서 추가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차량 실내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이 실내 냄새. 악취가 굉장히 냄새는 심하고 정말 곰팡이도 기본입니다. 시트 밑 부위나 이런 데 들춰보면은 곰팡이도 있는 차들이. 자, 이 부분, 이 카페트를 열었을 때 이 곰팡이 부분이 있지만 이게 마감이 끝이 아닙니다. 이걸 드러내면 스티로폼으로 해가지고 마감재가 있고 그 안에가 이렇게 깊숙이 홈이 있어요. 홈이 이렇게 쭉 철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차량이 만약에 침수가 됐다면 이 물이 이 홈까지 물이 들어가 있고 차 문을 열고 아무리 말려도 안 마릅니다. 마르지가 않아요. 이 마감재까지 드러내고 이 밑에 있는 스티로폼으로 된 마감재까지 다 드러낸 다음에 싹 닦아내고 마감재를 다 모든 걸 교환을 해야만이 감출 수가 있죠. 그것까지 해야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딜러들이나 공업사에서는 숨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간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실내 퓨즈를 저는 확인을 합니다. 자, 이게 퓨즈 박스입니다. 잡아 다니면은 이렇게 뜯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게 웨더 스트립을 이제 뜯어야 되는데 잡아 다닙니다가 보면 고무 패킹들을 다 뜯어보시면 고무 패킹은 이제 웨더 스트립이 나오죠. 이게 이제 퓨즈 박스가 아니면 뭐 부식 대부분 이쪽에 있죠. 승용차들이.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드러내면 이쪽이 부식이 이제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면 부식이 막 일어나 있고 또는 흙탕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흙탕물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퓨즈통이나 여기 수납 공간이죠. 이게 잡아당기면 그냥 쭉 빠져요. 쭉 빠져서 이 안쪽을 한번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후레쉬 핸드 요즘 스마트폰에 후레쉬 있잖아요. 후레쉬를 비추면서 이 안쪽에 흙들이 있거나 그런 거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흙들이 흙탕물이었으면 여기에 물을 쏘면서 이 흙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여기 침수차에 물을 더 싸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레일, 자, 이 레일, 이 연식이 만약에 오래오래 된 차면은 세월의 흔적 때문에 녹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침수가 됐던 차들은 연식이 얼마 안 됐는데 연식 대비해서 녹이 너무 심하다. 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잘못 만든 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렌토, 올류 소렌토였나? 뭐 산타페, 그 레일 방청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었죠. 현대기아에서. 그런 차들은 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하부, 이 시트 밑에 하부 레일부터 시트 바닥 부분을 프레쉬로 비춰보면은 또 이게 철들로 딱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레일을 보시면은 부식이 많은 차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 그리고 대부분 많이 아시는 안전벨트. 안전벨트는 끝까지 다 들고 당겨보시면은 이 끝부위나 이런 이 끝에까지 당기면 얼룩이 있거나 또는 냄새가 나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차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요즘 안전벨트는 그냥 교환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벨트 이 하단 부위, 이 밑에 쪽에 하단 부위에 보면은 택이 있어요. 옷에 있는 택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제조 연월일이 있는 부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만약에 2012년식이면 이 안전벨트 사고도 안 났던 차인데 안전벨트가 예를 들어서 뭐 15년식이다 아니면 20년식이다 의심할 필요가 있죠. 왜 교환을 했을까요? 안전벨트 웬만하면 교환 안 하거든요. 사고가 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을 운전석 쪽으로 봤을 때 보면 조속도도 보고 다 한참 봐야죠. 그게 100%를 우리가 현장에서 알아낼 순 없어요. 알아낼 수도 있지만 의심이 되는 게 하나하나 많아지다 보면 그 차는 피해야 되는 게 맞겠죠. 부위에 얼룩과 아니면 뭐 곰팡이 뭐 그런 걸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거잭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자, 지금은 이제 이 시거잭이 없죠. 그냥 USB 단자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단자들 하나하나를 다 속으로 후레쉬로 비춰봐야 됩니다. 녹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차를 만들려고 막 이것저것 다 제가 설명하는 거를 다 교환을 했다. 차 못 만듭니다. 상품 가치가 되지가 않아요. 500에 사와서 수리 500만원치 수리하고 차가 팔리는 건 800만원인데 탑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유심히 봐야 돼요. 이런 것 뭐 얼마 안 하긴 하지만 꼭 놓치거나 그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더라도 그 공업사에서 내 차처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딜러가 직접 만지거나 그러면은 다 놓치지 않고 하겠지만 나쁘만 먹고 한다면 대부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부식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이것도 물론 뭐 진흙 같은 게 많이 있다면 의심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이런 거 좀 연료 지우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런 뚜껑이나 이런 데를 유심히 이 위에까지 잠기지 않았다면 여기는 뭐 남아있진 않겠죠. 보시면은 중고차 사시면서 주유구 안 열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버릇이 돼가지고 주유구를 무조건 열어보거든요. 그냥 버릇이에요. 차에 타면 그냥 열어요. 그냥 버튼 있으면 열고 안에서 밖에 있으면 시동 끄고 이렇게 눌러서 열어놓습니다. 그냥 실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건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 진흙이 있거나 부식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트렁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동차 매물 소개하면서 항상 이 바닥을 보죠. 버릇이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침수차 관심이 있어가지고 따라다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다 배웠던 그런 거고, 제가 거기서 뭐 2박 3일도 있어 본 적도 있거든요. 이 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막 새벽에까지 가가지고 새벽까지 차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야만이 내가 판매하는 차를 어떻게든 침수차가 아닌 거를 제가 고객한테 안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버릇이 됐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면 이 트렁크 바닥 안 열어본 적이 없죠. 항상 열어봅니다. 침수가 안 됐더라도 이 뒷부분 이음새에서 고무가 삭거나 또는 후방 카메라를 사제로 달았거나 이것저것 작업해 놓은 차들, 뒷도로에 문제가 있는 차, 뒷 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 차, 그런 차는 이게 물이 유입이 되거든요. 침수가 안 됐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이 바닥이 그냥 한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긴 꼭 체크해야 돼요. 좀 커버가 있어요. 커버를 드시면은 이게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나오죠. 예, 뭐 침수가 있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이 새든. 자, 이 차 같은 경우에 전 차주에 짐이 있죠. 짐이 있어요. 이 차는 그러면 바닥을 대부분 광택집에 이 차량을 상품화를 만들다 보면 이 바닥까지 들어서 여기 청소를 하지 대부분 안 합니다. 광택비가 우린 상품화 광택비이기 때문에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하긴 합니다. 굉장히 기술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외관에 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데 들춰보지 않거든요. 딱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광택집 맡겼는데 이거는 치우지도 안 했네? 이거 뭐 닦지도 안 했네? 얘가 만약에 깨끗해요. 많이 깨끗해요. 연식이 좀 있는데. 그럼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엔진룸 안을 한번 확인. 자, 이런 부분들 앞에가 잠겼다면 이런 부분에 흙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물을 싸도 어딘가는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고, 이런 나사들, 피스들 있죠. 피스들이 부식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면 체크를 됩니다.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흡기 쪽이죠. 흡기 쪽. 물이 여기까지 잠겼을 때는 시동을 빨리 꺼야 돼요. 이 엔지니어를 살리려면. 나는 차를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분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 차가 형을 계속 타야 돼. 만약에라도 물이 고여있는 데를 딱 지나갔는데 본넷 뒤까지 올라온다, 확 시동 빨리 꺼야 돼요. 여기 물 빨아먹는 거 정말 확 빨아먹습니다. 엄청 빨리 빨아먹어요. 쭉 빨아가지고 여기 이 필터 쪽으로 해가지고 엔진을 쫙 들어가는데 빨리 시동 꺼야 됩니다. 물 고여있는데 지나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많은 데서 막 세게 확 지나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해볼게요. 각 차들은 이제 오일이 있기 때문에 오일 게이지가 있습니다. 오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오일 색깔이 이게 갈대색을 띄어야 엔진 오일 색깔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시금 색깔이 습기가 이쁘죠. 들어가든 물이 들어간다면 분홍색으로 분홍빛, 바꿉니다, 이게. 그러니까 딸기 우유 색깔. 이게 엔진에 이게 물을 빨아먹었던 차는 이게 남아있어요. 습한 게. 이게 엔진까지 만약에 막 교환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상품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뭐 만드는 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조심해야죠. 색깔에 비슷한 색깔이 날 수가 있어요. 배기통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한번 차면은 세워서 말리지 않는 한 물이 계속 차있기 때문에 시동을 거시고. 이게 오일 타는 냄새가 침수 때문에 나는 건 아니지만 차를 구입하실 때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차가 건강한지 그것도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침수 여부와 사고 유무까지. 이쪽에 진흙이 묻어 있거나 그러면 뭐 당연히 여기는 다 청소합니다. 다 청소하긴 하지만 이 철판이 3겹, 2겹, 거의 3겹인데 3겹으로 되어 있는 틈들, 그 틈들에 흙들이 있는지 녹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체크하면 좋죠. 네, 안전벨트나 그런 뭐 시거잭이나 그런 거는 좀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환을 대부분 하긴 하죠. 하지만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뭐 의심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생겨요. 그러면 반드시 화면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보시고요. 추가를 하자면 이 퓨즈 박스가 아까 실내에도 있었지만 이 외부에도 있습니다. 이 퓨즈 박스 자체가 퓨즈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 사이에 틈새 만약에 흙들이 있거나 부식이 있다면 그걸 물로 싸서 할 수가 없어요. 전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퓨즈를 새로 갈기도 합니다. 그래서 퓨즈 박스가 연식 대비해서 이 주변에 있는 부속들에 대비해서 너무나 깨끗하고 새 것 같다. 그것도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침수차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침수차 결론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해주시면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이 차를 봤을 때 중고차 매매 상사라고 하면은요. 분명히 성능 점검장을 들어갑니다. 성능 점검장에서 체크를 하는데 성능 점검장을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뭐 영상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기도 하긴 하지만요.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수도권 내에서는요. 정말 많이 까다롭기도 하고요. 오히려 우리는 성능 기사님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이게 무슨 엔진오일 누유냐, 엔진오일 갈면서 코크 빼가지고 오일 흘렀던 거지 하면서 오히려 이 성능장에서 더 까다롭게 하고요.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 장마철 좀 지나고 나면요. 아, 침수차 나올지 몰라. 이 본인 직업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이 침수차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차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침수차 의심이 되면 담당 딜러한테 얘기도 하고 너 아는 동생이고 그러면 그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원이 들어가면 성능장 민원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영업 정지까지 당하고 그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침수차에 대해서 성능 점검장에서 한번 걸러지고, 그리고 매매 단지에 차를 봤을 때 쾌쾌한 냄새라든지 눈에 들어오는 좀 이상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살짝 걸르는 게 좋고요. 하지만 나는 이 차를 구입을 해야겠다. 그러면 담당 딜러한테 특약사항에 요구를 하세요. 자, 일단은 공업사에서 마음대로 이게 침수차 같다고 하면서 이건 침수차야 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정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침수차다 아니다 그런 걸 잘 써주질 않아요. 사설기관도 있습니다. 침수차를 판정하는 이 중고차 감정평가하는 사설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믿을 만한 곳에서 사설기관에서 만약에 침수차라는 판정이 날 시 전액 환불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거를 작성을 요구를 하세요. 침수 차량일 시 환불이다 그게 아닌 사설기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사설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침수차로 결론이 난다면 환불을 해준다. 그거를 꼭 명시를 얘기를 해가지고 차량 구입을 하신다면 더욱더 안전할 수가 있겠죠. 마음적으로 편하고, 이미 샀는데 침수가 됐고 침수에 의심이 된다고 하고 주변에서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값 주고 샀는데 침수차 같다 뭐 공업사에서 또 이상한 공업사 가가지고 그냥 물 좀 튕겨가지고 또 막 침수차 같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들어버리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차량 평가할 수 있는 사설기관에서 이 표를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신뢰감 가는, 저는 한번 봤어요. 거기도 한번 그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막 인터넷도 뒤져보고 해가지고 봤어요. 굉장히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런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판정이 난다면 환불을 해달라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긴다면 계약서가 있고 그러면 민원 넣어가지고 금세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의심이 된다면 뭐 계약하고 바로 이전하지 말라고 하세요. 바로 이전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된다면 그런 글까지 작성을 하고, 이전까지 되면 환불받을 때 또 골치 아프거든요. 이전은 뭐 한 이틀이든 3일이든 좀 기간을 달라고 얘기하시고, 가까운 정비소라든지 정말 신뢰할 수 있는데 엉뚱한 정비소 가면 안 돼요. 나 이거 중고차 사는데 이거 차 잘 샀는지 알아봐줘. 예를 들어서 뭐 침수인지 봐줘 오면은 또 모르는 데 가면은 또 대부분이 공업사 사장님들이 좋으시긴 하지만 잘못해가지고 이 딜러세계도 그러잖아요. 나쁜 딜러 때문에 욕먹는 것처럼 이 나쁜 공업사 사장님을 만나면 과정비 얘기 나오고 막 이거 차 이상한데 잘 모르는데도 또 막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는 데다든지 공식적인 현대차량이면 현대 뭐 최소한 블루엔즈 정도 가시든지 아니면 지인들한테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업사를 가가지고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거는 뭐 괜찮네 하면 그때 이전하는 걸로, 그런 걸 요구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침수차에 대한, 그리고 차를 중고차를 잘 샀는지 그런 걱정에서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시장에 침수차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중고차 구입하시면서 침수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좀 의심이 되거나 그렇다면 언제든 저한테 뭐 카톡 전화 문자 주시거나 이 댓글을 달아놓으신다면 제가 아는 선까지는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침수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